자, 이번 시간은 121페이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 자, 책을 보면 위에 1번의 함수 그래프 위에 1, 2, 3, 4, 5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는 같아요. 첫 번째는 f'(x) 도함수 있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린 후에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거야. 우리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죠? 그 극대국수에서 했었지. 어디 주변에서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죠? 바로 도함수의 x절편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었지, 저번 시간에. 그 다음 세 번째 뭐 할 거냐면은 그 부호 변화를 관찰했으면 그 밑에 점선 내려서 이제 fx 그래프 개형을 찾아주고, 즉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과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줄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 4번으로 끝낼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극 개형 가지고 극값들을 구해준 후에 x축과 y축 이렇게 그려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순서는 이렇게 돼. f'x 구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절편 기준으로 부호 변화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fx 개형 그려서 극값 찾아준 후에 x축, y축을 그어준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123페이지 보자. 우선은 필수 예제 18번에 1번 3차 함수부터 볼 거고,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 이렇게 그냥 둘 다 한번 가볼게요. 자, 3차 함수를 보면 fx가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5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2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도함수 구해보자. 3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리려면 절편부터 구해야 되니까 바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3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에서 절편이 몇과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이 절편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절편까지 구했으니까 부호 변화를 관찰하자고.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에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선을 내려줘서 3번으로 넘어가서 fx 개형을 보자 이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이제 fx가 증가하기로 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 감소한 다음에 다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점이 우리가 극대인 점, 요점이 극소인 점이 돼요. x좌표는 도함수의 x절편 그대로 따라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된다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개형을 그렸으면 극값만 구해주면 돼. 자, 극값을 구해보자. 이 마이너스 4를 이 함수 fx식에다 대입하니까 문제에서 10이 나왔대죠. 그럼 여기 좌표는 지금 현재 10이야. 얘를 우리가 극대값, 얘를 극대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때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대. 그러면 얘가 바로 극소값이 되겠지. 자, 이제 극값까지 판단을 했으면 이제 뭐 해주냐면 극값 기준으로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되죠. 그러면 x축은 한 요 정도에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극값을 구한 후에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x축의 위치를 판단해 준다. 그 다음에 극점을 보세요. 극점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그 말은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에 y축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텐데, 좀 더 자세하게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은 y절편을 그려주는 거야. 즉, 이 식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절편이 바로 0,1을 지나니까 2죠. 그러면 여기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y축과 만날 때 두 칸은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기가 0,2 이 정도로 y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판단한다. 다시 한번 도함수 구해서 절편 찾은 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요게 1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부호 변화 관찰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가 도함수의 개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극값들과 극점들 기준으로 x축과 y축을 조절해서 그려준다 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증간표를 해서 그리진 않을 거야, 3차 함수는. 근데 지금 2번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18번에 2번 4차 함수는 지금 이 방법을 쓰려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도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아직은 도함수 그래프가 좀 익숙치가 않으니까 지금 필수예제 18번에 2번은 다음 제 영상에 끊었다 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찍도록 하고, 이제 다시 121페이지로 돌아와서 밑에 이제 2번에 대해서 해볼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달아볼게요. 자, 어떻게 다룰 거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냐. 자, 함수의 그래프도 뭐가 있어야 돼? 저희가 있어야 되죠. 키포인트 단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키포인트 단어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집어볼게. 즉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fx의 그래프가 정해진다. 이게 오늘의 주제야. 그럼 시작해보자. 자, 가볼게요. 어떤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그 도함수는 2차 함수겠죠. 뭐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일 텐데 이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보자 이거야. 자, 2차 함수는 그래프 종류가, 자, 최고차항 계수 있죠.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해보고 뭐 음수일 때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양수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도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3개가 그려지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1개일 때, 2개일 때, 그리고 없을 때. 자, 이렇게 3가지의 도함수 그래프마다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방금 했었죠. 뭐 도함수의 여기 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개형이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요. 플러스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돼. 그 말은 뭐야? 증가하다가 잠깐 접선 길이가 0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절편이 만나지도 않지. 그 말은 뭐야? 그래프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꿀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자,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볼게. 우리가 오늘 주제를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 3차 함수 기준에서 도함수는 몇 차? 2차죠. 그럼 2차가 절편이 2개인 그래프와 1개인 그래프와 절편이 빵개인 그래프를 봤더니 바로 언제만? 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만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조건은 뭐냐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어때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죠. 다시 말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떨 때? 클 때가 극값을 갖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한다면 이 나머지 2개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극값을
같지 않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다시 말해서 도함수인 2차 함수 f'x는 0이라는 f'x는 0이라는 2차 함수의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경우 중에 클 때가 바로 fx라는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럼 앞으로 이제 3차 함수가 극값 가질 조건은 누구로 판단한다?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날 거야. 자,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x축과의 관계가. 근데 4차 함수는 그 그래프 개형이 6개가 나오거든. 그 이유는 4차 함수의 도함수인 이 3차 함수 있죠. 이 3차 함수들과 x축과의 개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124페이지에 필수 예제 19번부터 시작해볼게. 124페이지에 필수 예제 19번. 자, 19번은 1번부터 가봅시다. 3차 함수 fx가 어떻게 됐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15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극값을 어떻게 되는데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자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도함수는 3a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일 텐데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극값을 갖는다 그랬어. 그 말은 도함수 짝수 판별식 4분의 d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3a의 15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지만 돼. 그러면 3으로 나눠서 12 마이너스 a 묶으니까 마이너스 15a 플러스 3a 제곱 되죠? 이렇게 되고, 자 3으로 또 나누자.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뭐야? 1과 4를 기준으로 1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주의사항이 있죠. 이 함수는 3차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온 후에 반드시 뭐 체크해야 돼? 모든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최고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돼. 최고차항 개수가 상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이렇게 문자라고 하고 난 후에 차수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밑에다가 이 멘트를 쓰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답 써서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왜 틀리게 되냐면 a는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범위 봐봐. x가 1보다 작고 4보다 큰 범위 안에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은 이렇게 끊어서 빼줘야 돼. 그 말은 영역이 여기랑 여기로 둘로 쪼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을 적어보면 최종 답은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쪼개서 답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꼭 조심하자. 모든 함수든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일 때에는 뭐 해주자고? 그 값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문제를 꼭 풀어주자는 거죠. 자, 그럼 19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에 2번. 3차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kx 플러스인데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거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다시 말해서 f'x를 구한 후에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같은 경우와 작은 경우의 판별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 개형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는 3x제곱 그리고 2kx-3k인데 판별식 써보자. 이때는 최고차항계수가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3a c 그러면은 z까지 곱하니까 플러스 9k가 되겠죠.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9기 때문에 최종 k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든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이든 우리는 그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상태로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개형의 fx 그래프의 개형의 핵심은 바로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고 여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도함수 그래프의 x 절편의 개수와 그 부호 변화인 거죠. 다시 말해서 도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 다시 한번 뭐가 돼? 주인공이 된다는 거야. x절편이 2개, x절편이 1개, x절편이 빵개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25페이지까지만 하고 영상 끊었다 갈게. 자, 125페이지 보면 자, 필수제 20번 가볼게요. 함수 fx가 자, 이제 요거는 지워볼게. 다른 유형들이니까. 자, 함수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가 그랬죠. 자, 이 그래프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데 극대값은 0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이 존재를 하고 극소값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x범위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값을 존재한다는 이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의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판별한 거거든. 그래서 이 단원명 이제 필수제 20번 주제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극대 극소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유형명을 정해볼게. 자, 그런데 극대 극소의 위치는 결국 도함수의 x절편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도함수의 x절편이 극점이니까.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은 극대극소가 존재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한 실근은 이 사이에 한 실근은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실근이라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절편이죠. 그럼 한 절편을 알파, 다른 절편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절편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과 1의 위치는 여기와 이쪽 어딘가겠죠? 근데 다른 실근은 어디에? 1보다 큰 곳에 있어야 돼. 그 말은 1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얘네가 극점이라서 도함수가 0되는 극점이라서 극대극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극소가 여기 사이에 있고 극대가 여기 사이에 있는데 얘가 왜 극대고 얘가 왜 극소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뭔 소리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건 감소하다 증가한 극소라는 거고 얘는 반대로 증가하다 감소한 극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극소가 여기, 극대가 여기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지. 요건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었죠. 자, 그러면 요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한 곳은 여기에 다른 한 곳은 이쪽에
얘 사이에 얘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극대극소의 위치는 누구로 푼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로 푼다는 거고, 우리가 근의 위치 푸는 방법은 판점축으로 푼다 라고 이미 배워놨었죠. 근데 이 판점축을 다 쓸 때가 있었고 점대입만 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두 근 사이에 상수값이 존재하니까 뭐만 쓰면 돼? 점대입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쓰죠? 지금 얘 함수의 그래프는 요 f'x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 f'x의 함수값 0이라는 값은 아래쪽에, 1이라는 값은 위쪽에 있죠? 그래서 f'0은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크다라는 요 점대입만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자, 요거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면 수학상에 있는 2차 부등식 제일 마지막 영상에서 참고하고 풀어주면 되겠어. 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0, 0 빼기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는 요 부등식 하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0보다 크다죠. 그리고 얘도 식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2a에 여기 3, 1 빼기죠. 그 말은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2분의 3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부등식이 되겠지. 근데 0보다 크다라는 애를 0이 여기 있잖아. 크다는 애를 적용시키니까 결국 살아남는 범위는 최종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최종 a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극대극소의 위치는 근의 위치로 풀어주는데, 그 극대극소가 2차 함수의 도함수의 절편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의 위치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존재할 때는 점대입만 연립해서 풀어주는 방법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마지막 필수예제 20번에 2번 가볼게. 자,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에 a-1의 x가 그래프가 있고, 자, 이번에는 극대극소가 모두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a 범위 구하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똑같이 도함수인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인데, 극대랑 극소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이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그려보면 얘는 지금 현재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 그리고 절편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르겠죠. 왜냐면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일 거니까. 근데 보니까 둘 다 모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1 사이에 극대극소가 모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판점축을 모두 다 써야 돼. 그래서 식이 매우 복잡해지거든. 자, 그럼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써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도 되죠. b-제곱 마이너스 a의 c가 0보다 어떻다? 커야 되고, 얘가 1번. 그다음 두 번째 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과 1가 모두 다 위에서 존재하죠, 함수값이. 그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고, 1 대입한 3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바로 뭐야? 축이 남았지? 요 축의 방정식을 써보자. 요 2차 함수에.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2a가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까지 쓰면 이렇게 돼서 2개, 3개,
마지막 4개의 부등식을 모두 연립해서 최종 범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 자, 위에 거부터 갈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단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빨리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죠. 뭐 써서? 판별식 써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니까 판별식이 지금 현재 음수야. 그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x축 윗부분을 찾자 했는데 모두 다 x축 위에 올라가 버리죠. 그 말은 1번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 그 말은 연립해봤자 얘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공통범위로. 자, 2번부터 갈게요. 빼기 a 그리고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2번 부등식에는 a는 2보다 작다가 되고, 세 번째 거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죠. 자, 마지막 3번 마이너스 6을 곱하면 6 되고 부동하면 바뀌고 2a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되고 바뀌죠. 자, 나누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럼 얘를 연립해보자. 자, 얘네 둘부터 해볼게요. 얘네 둘 하면 a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랑 얘 연립하면 결국 얘가 살아남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풀이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근의 위치를 썼을 때 아까처럼 상수 있으면 그냥 점대입만 하면 되니까 풀기가 편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가 하나도 없이 다 하면 뭐 판별식, 점대입, 추계방정식까지 세 개를 다 써야 되고 연립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하나의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얘는 좀 연습이 필요하거든. 자, 시작해볼게. 근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걸 풀 때 우리가 식을 처리할 때, 즉 특히 어려운 식을 처리할 때 하는 연습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근의 위치로 안 풀 거니까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 식을 딱 보고 요 식 있죠? 1차식 1차식을 넘기는 거야. 그러면 3x제곱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로 마이너스 2a로 묶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y는 3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두 함수의 교점이 이방정식의 해죠. 그 말은 이방정식의 해지. 근데 극대극소 모두 가져야 되니까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몇 개? 두 개를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 사이에서? 요 범위 사이에서. 그러면 이 y는 3x제곱이라는 함수를 얘로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리면 되지? 근데 얘가 1 대입하면 3x제곱이니까 1,3 마이너스 1,3. 다시 말해서 둘 다 이렇게 3을 지나는데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등호 안 들어가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3x제곱이니까 원점 지나는 이런 꼭지점 가는 2차 함수겠지. 자, 이렇게 얘를 이 범위 안에다 그렸어. 이제 얘를 그려서 교점 몇 개?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정점이 마이너스 2분의 1,1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나. 여기를 지나거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교점이 계속 몇 개야? 두 개죠. 근데 얘가 두 개 하다가 어디? 바로 여기 있죠. 여기를 지날 때 직선,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그려볼게. 여기를 지날 때 이 직선일 때 n은 교점이 한 개죠. 이유가 뭐야? 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잠깐만 여긴 줘볼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긴 지금 뻥 뚫려 있죠. 포함을 안 해버렸으니까. 그 말은 여기 지날 때
다시 빨간색으로 요 1,3이라는 요 점을 지나는 순간에서의 직선은 교점을 여기로는 판단 안 하고 여기 하나로만 판단하니까 극대극소 둘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말은 요때의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두 개 만나다가 또 한 번 어디 지날 때? 요렇게 지날 때, 요 점에서 여기를 향할 때, 요때랑 요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사이에서는 다 두 개에서 만나. 그 말은 이 직선, 요 직선이 몇 커마 몇 지날 때랑 몇 커마 몇 지날 때 마이너스 1,3이랑 1,3을 지날 때 A 값을 구해주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두 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얘부터 대입해보자. 3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곱하면 A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A는 2가 돼. 1,3을 대입하면 3은 1 대입하면 2분의 3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이때의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때 A 값이 2인 거야. 왜?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호가 적용이 되죠. 그럼 최종 범위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2 사이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풀이는 처음에 하면은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거 1차식을 넘기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떻게 볼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판점축이 익숙하니까 판점축 쓸게요 라고 한다면 그냥 판점축 써도 돼. 근데 이 풀이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모의고사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쭉 삥 돌아서 어렵게 풀 문제를 간단하게 다이렉트로 쭉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풀이를 연습시키려고 특히 1,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갈 거고 지금까지 이제 뭐만 했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끊었다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어서 시작해 볼게.